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70% 이상이 풍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갑자기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붓고 답답한 느낌이 들 때 혹은 치아가 흔들릴 때 이 풍치를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풍치의 주 원인은 치태라고 합니다. 치태는 시간이 흐르면 치석으로 변하게 되고 이 치석으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고 심하면 치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또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씹고 삼키기에 부드러운 음식들을 섭취합니다. 또 양치질을 자주 해줘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없애 청결한 입속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우리의 치아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뇌경색은 뇌출혈과 구분이 되는 뇌졸중의 일환으로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등이 뇌혈관에 막아 뇌세포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혈관이 막힌 부위에 따라 안면마비나 수족마비,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으로 손발저림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일관성 뇌허혈증과 같이 일시적으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증상이 초기에 반복되다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증상이 발생한 뒤 3시간 이내 병원을 찾지 않으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치료 후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뇌경색의 원인과 올바른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뇌졸중이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뇌경색이란 무엇인가요? 뇌경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뇌 혈관에 이상이 오는 거를 털어갖고 얘기를 할 때 뇌졸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뇌혈관의 그 고혈압성이라든지 뇌동맥 같은 꽈리가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하고 그다음에 지금 뇌경색이라고 하는 뇌의 허혈성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그 부분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산소가 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쪽에 괴사가 빠져갖고 거기서 관장하는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총칭해서 뇌경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어디가 막히느냐하고 그다음에 막히는 시간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억력 장애라든지 제일 많은 거는 우리 뇌에서는 신경이 반대쪽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우측이 마비가 오면 왼쪽 혈관이 막혔을 때 뭐 얼굴에 마비가 오고 말씀이 잘 안 되시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고 그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간혹가다는 눈이 깜깜해지면서 안 보이거나 이런 그 보행을 할 때 기우뚱거려서 자꾸 쓰러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경색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국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그 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은 쌓여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그 핏덩어리들이 와서 막게 되는 그런 뇌 혈전이 있게 됐고 뇌전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 특히 이제 요새 보면은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심방이 약하게 뛰기 때문에 안에 핏떡이 생기고 그 심내막염이라서 염증이라든지 요새 또 심장수술 많이 하시니까 밸브 교환 같은 걸 해놨을 때 그런 이 피에 응고되는 걸 갖다가 막는 약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서 생긴 핏떡들이 떨어져서 뇌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두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발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히 잘 걸리는 요인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높겠죠, 확률이. 근데 이제 꼭 그 피에 있는 지방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런 지방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결국 지방이 많이 있게 되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서 혈관벽을 좁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의 피 공급들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육식 섭취를 많이 하신다든지 운동 저하, 그다음에 총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몸에 쌓이는 그런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물들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모야모야병은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증상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의 경우에서는 뇌 허혈성으로 뇌경색같이 마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성인에 있어서의 증상은 뇌 출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모야모야는 물론 뇌경색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 그 어린애들도 생길 수가 있고 어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어른에 있어서는 뇌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마비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른에 있어서는 뇌 혈관이 터지면서 오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뇌경색에 있어서의 그런 그 발병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높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55세 이상서부터는 10년마다 한 2배 정도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성이 좀 높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라든지 흡연이 많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게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남성이 약간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뇌경색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뇌경색 자체가 유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한테서 발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병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비만이신 분들이나 좀 통통하신 분들이 그 뇌경색에 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고지혈증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높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 칼로리 드시고 나서 운동을 많이 해서 태워버리면 좋지만 그 태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영향으로 올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마르신 분은 그럼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르신 분 중에서도 그 어떤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걸로 인해서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태워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이 몸에 상당히 높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뇌에서 그런 고지혈증 약을 드리는 문제는 많은 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뚱뚱하신 분이 아무래도 그 혈관 막힐 확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젊고 마르신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젊고 말라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을 갖다가 저희가 피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은 그 가족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흡연도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아까 말씀드린 혈관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그 항혈전제를 갖다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담배를 끊으시는 게 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흡연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음주는 발병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주라든지 이런 섭취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아까 말했던 총 칼로리가 늘어나는데 술 자체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과 이런 안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몸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병 전에 나타나는 예상 징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 허혈성 변화들이 일시적으로 왔다 가고 우리가 이제 일과성 뇌 허혈 증상이라고 그랬고 어떤 마비가 왔다가도 24시간 이내에 다시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고 어떤 검사를 받지 않으셔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큰 혈관이 막히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증상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라든지 마비가 잠깐 왔다 풀리는 것들이 있을 때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과 혼동되는 질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도 뇌 그런 졸중에 있어서 출혈되는 거하고 막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뇌에 생기는 거에도 증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 출혈된 거하고 막힌 거는 치료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진단이 중요한데 대개는 응급실에 오시면 CT나 MRI로 바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증상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검사를 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는데 그거는 원인은 모르지만 혈관이 막혀가면서 망가지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생겼을 때 그런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애들이 뭐 운다든지 너무 심하게 웃을 때 뇌의 선천 공급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쪽 마비가 오거나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뇌경색하고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동의보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비가 조그맣게 오다가 나중에 되면 큰 마비가 온다.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렇게 손 동작 같은 게 어둔하다가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이상하다 풀렸을 때 내가 여기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결국 큰 혈관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증상이라도 있을 때 병원에 오셔갖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되게 이제 뇌경색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CT나 MRI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CT는 한 24시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 6시간 이내, 요새 같은 경우는 다른 특수 기법으로 인해서 바로 그 뇌경색을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 자체를 촬영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CT나 MRI 공이 다 혈관 촬영이 가능합니다. 혈관 촬영이 직접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뇌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혈전 용해술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사타구니에다 도관을 삽입을 해 가지고 그 막힌 혈관까지 집어넣어서 그 용해제를 집어넣는 그런 그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뇌경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을 집에서 자가 진단해서 뭐가 만져지면 와서 검사를 하시고 또 수술도 받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신경외과 의사지만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를 보고도 이 환자의 혈관이 막혔다는 걸 알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뇌와 뇌혈관의 검사가 중요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발병이 됐을 때 3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적인 종합 검진이 필요한 건가요? 대개는 종합 검진에 이 워낙 뇌 검사하고 뇌혈관 검사가 고가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져서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보다 이 검사 비용이 더 싸다 그래서 전 국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물론 부담을 해서 하는 거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런 그 뇌 CT나 MRI로 뇌 덩어리와 함께 뇌혈관 검사를 하는 거를 갖다가 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뇌경색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경환 증상일 때는 저희가 경구로 항혈전제 같은 약을 투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에 그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때가 끼면서 목 혈관을 갖다 좁게 하면은 그 혈류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각들이 떨어져 갖고 위에 있는 뇌 혈관을 막음으로써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목을 직접 열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혈관을 여는 데서 기름때, 아세로마라는 기름때를 갖다 저희가 훑어내는 그런 수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제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그 심장 막혔을 때 넣는 스텐트 같은 거를 갖다가 이 목 경동맥에도 집어넣어서 그런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혀서 오시는 진짜 그 뇌경색이 돼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3시간 이내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사타구니서부터 도관을 집어넣어서 그 막힌 혈관까지 찾아 올라가고 유로키나제라든지 TPA라는 그런 약물 제제를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그 막혀있는 혈전을 녹여서 그 다시 막힌 그 피가 막혀 있는 뇌에다가 정상 산소 공급이 될 수 있게를 만들어 드리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6시간이 지나서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걸 시행하게 됐을 때 재관류되면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구용으로 혈전 녹이는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한번 뇌경색으로 그런 고생을 하셨을 때 결국 문제가 된 건 뇌가 붓는 거거든요. 딱딱한 머리뼈 안에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뇌가 3, 4일이 지나면서 많이 붓게 되면 그게 뇌관을 누르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는 그 머리뼈를 크게 열어주는 두개골 절제술과 뇌의 일부를 이미 망가진 뇌이기 때문에 그 뇌의 일부를 제거해 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그런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병증 결국 증상에 대한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오면 아시는 것처럼 눈을 못 감게 되기 때문에 각막이 건조되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눈 안구를 갖다가 이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마비가 오면은
그 보행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중심 잡는 데 어려움으로 넘어지면서 골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옆에서 부축을 한다든지 이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흡임성 폐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쪽에 마비가 오니까 삼키치는 게 자유롭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같은 것들이 폐로 들어가고 폐렴이 생기시면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이 돼서 사망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의 완치가 가능한가요? 그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그 약물을 써서 그 막힌 부위를 뚫어드리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환자가 그 증상들이 호전을 보이고 걸어서 퇴원을 하시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3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직접 뚫어드리지를 못한다든지 그 뇌의 상당 부분이 이미 망가지신 분들은 그런 그 증상들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물리치료를 해갖고 남아있는 기능을 갖다가 많이 회복해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보통은 저희가 1년이 경과되면은 회복될 수 있는 거에 90%가 회복된 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돼서 남는 그런 후유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이 그렇다면 한 1년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재활을 하고 어떤 호전되는 기간이 1년이고 치료야 물론 평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한번 앓고 지나서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뇌의 혈관은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장이나 목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떨어져서 막혔다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경과 관찰을 요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병 후에도 그렇다면 지속적인 물리치료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마비가 있을 경우는 빠른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나요? 음식 자체는 섭취가 아무래도 저희가 서구화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무슨 생일에나 먹던 고기가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도 계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총 칼로리들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음식도 짜게 먹으면서 그런 고기 국물 같은 것도 다 먹지 않습니까? 식사 나가보면. 그래서 고기 덩어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국물도 결국은 다 그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섭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무직이라든지 이제 업무들이 많아지시니까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새는 뭐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시간을 내서 하는 걸 운동으로 생각들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주는 것들이 다 같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예방의 목적은 피에 있는 지방질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식사량을 줄이셔가지고 어떤 몸에 들어오는 지방물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줄어져 있는 운동량을 늘리셔서 그런 총 들어온 칼로리와 소모되는 칼로리가 어떤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드린 흡연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은 저희가 약물을 써보면은 이제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내가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중간에 상태가 좋아서 약을 끊어보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약을 드시더라도 어떤 그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물 치료들 갖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만성 두통이나 경부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떤 두통이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래 뭐 사용량이 많이 늘고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경구 피임약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도 그런 뇌경색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인들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실수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래는 좀 많이 못 보는데, 이제 제가 그 전공의 시절에는 보면은 이제 그런 따고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개는 입에다 이게 무슨 환을 하나씩 물고 오십니다. 근데 그런 흡임성 폐렴 같은 위험성, 이게 의식이 있을 때야 본인이 삼키시니까 괜찮은데 의식이 없는 분을 그걸 개 가지고 입에다 놓드리면 이게 어떤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갖고 폐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회복이 되고 나셔서도 그걸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지만이 저희가 막힌 혈관을 뚫어드리고 그런 완전 회복의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병원들이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환자가 3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런 혈전 용해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뇌경색이라는 게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병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어떤 음식물 섭취를 줄이시고 운동량을 늘리고 금연을 하시면서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의 치료가 중요하겠고, 더욱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작은 증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비가 약해 왔다든지 그래도 바로 119를 타고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셔야지만이 저희가 즉각적인 치료를 해드려서 그 적극적으로 혈전 용해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드리고 그래서 증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병의 진행 과정, 뇌경색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증상, 마비가 약하게 시작이 됐지만 진행이 되면서 점점 마비가 심해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병원에 입원하고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증상이라도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셨을 때는 119를 타고 바로 응급실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호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I belong to a new underclass, no longer determined by social status or the color of your skin. Welcome to Gattaca, gentlemen. No, we now have discrimination down to a science. All right, there's your cleaner material. 초콜릿, 케이크 다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피부를 빨리 늙게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초콜릿과 케이크처럼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산화작용을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 맛있는 간식을 포기할 순 없겠죠? 이런 단 것들 대신에 감자와 같이 포도당으로까지 변하는 시간이 짧은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격심한 운동을 한다면 피부에 주름만을 남길 뿐입니다.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적당한 운동과 음식 조절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이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